그래서 현선물 간의 괴리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다시 얘기해서 조금 전에 이제 선물 쪽에 둘 다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나 뭐 하이닉스나 뭐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시면은 이제 그 베이시스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코스피 200 지수 대비해서 선물이 더 미끄러져요. 선물이. 예. 그리고 뭐 순간순간 변동이 뭐 만만치가 않고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에 연동이 돼서 지수가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해치성의 물량들, 뭐 상품의 해치도 될 수 있고요. 또 선물 매도에 대한 선물 매도를 했으면은 현물 쪽에 어떻게 될까? 동반적인 매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차익 거래를 위해서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매도하고 현물에서 매수하고 이거를 제외하고는 해치성의 기준이라면은 선물을 매도했으면 현물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LP의 역할을 하는 기준이라면 해치성의 LP의 역할이라면 여러분들이 선물 매도의 기준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나는 매수를 했고 그러면 주가가 밀려 내려갔을 때 다시 차익 실현하게 됐을 때 내가 돈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빼줘야 돼요? 기초자산에서 수익 난 거.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만 수익이 아니라 밀려 내려가도 수익이죠. 그것이 공매도의 개념이 아니라 해치의 개념은 상관이 없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지수가 미끄러질 때에 동반적으로 이제 출회되는 물량들, 뭐 투매가 됐든 뭐 CS 물량이 됐든 프로그램에 연동돼 있는 프로그램 이쪽 14만 6천 주의 매도가 됐든 그 물량이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기준이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근데 그것이 멈춰지고 빨간불로 돌려졌을 때 다시 유입되는 프로그램 그리고 해치성의 물량 대비 자체적인 수급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개장 초부터 윗방향의 강보합권 이상 2% 3%까지 편입을 줬던 JP모건 쪽에서는 오늘은 어찌됐건 최소 4만 주 이상의 매수. 왜? 키움 밑에 6번째 매도 창구로 모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상은. 그래서 9만 8천 주가 다 순매수다라기보다는 최소 범위가 얼마? 키움 밑에 있는 6위권의 매도가 나와 있다 할지라도 최소 4만 주 이상은 사고 있다. 근데 그 4만 주 사는 부분이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물량만 사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윗방향성의 수급도 계속 유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떨 때? 이렇게 하염없이 두두둑 밀려 내려가다가 지수 부분이 일정 범위 하방 잡고 돌려질 때. 그러니까 현선물 간에 연동되어 있는 웩도덕 현상의 흐름만 놓고 보지 마시고 그래서 거래 대금을 놓고 보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적은 경우에는 매수자 아무도 없어. 프로그램에서만 왔다 갔다 해. 그것에 의해서 지수가 변동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어려워지는 거죠. 다시 볼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지수가 낙폭을 일부 줄이는데 매수 강도 부분이 이런 거 이게 그냥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범위만 들어오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자체 강도가 들어오느냐 여기서 조금 더 돌릴 때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들어오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좀 더 강하게 들어오느냐 그것이 이제 보여지는 이 80에 대한 체결 강도 말고 실질적인 체결 강도의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돌릴 때도 뭐 20만 8천 원 뭐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돌려지는 부분들 그게 시장 연동보다 세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한 쪽은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없는 쪽. 그리고 거래 대금이 이제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월등히 밀리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은 프로그램 대비해서 뭐 맥쿼리의 특정 창구의 매도라든가 또 프로그램 매도 우위가 뭐 월등히 컸을 때의 기준인데 그거는 시장 연동폭 수준에서 맞춰지거든요. 예? 근데 그 이상으로 미끄러지는 경우에도 프로그램 정도 수준이 아니고 자체적인 뭐 국내 기관은 국내 창고를 통한 기관들의 매도라든가 아니면 보여지지 않는 외국계의 6위, 7위, 8위 이런 매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일정 범위는 해석을 좀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여기도 시장 대비 플러스에서 뭐 수급 강도 좋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그 기초자산하고 연동돼 있던 부분 기준에 12만 4,500원, 12만 5천 원 할 때가 시장이 1% 미만이었어요. 낙폭이 0.6%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럼 지금 기준이면 시장이 1.5% 정도 더 밀려 있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도 월등하게 더 미끄러져야 되는데 시장하고 똑같이만 본다면 시가총액 2위니까. 근데 미끄러지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일부 나온다 할지라도 연동돼 있는 폭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자체 수급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게 개인이 됐든 맥쿼리가 됐든 혹은 프로그램 매수가 됐든. 그래서 웩도덕 현상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기준점보다 높은 거래 대금이 수반돼 있어야 자체적인 추세가 나온다. 안타깝게 LG전자는 그것이 아랫방향으로 형성돼 있다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는 그게 오늘 같은 경우 윗방향. 그리고 삼성전자도 사실상은 시장 대비 강하다는 거는 매수 강도가 자체적으로 좀 살아있다는 거죠. 거래량도 그렇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전기. 지금의 주가는 이제 또 눌려있다 할지라도 시장이 조금만 안정세를 찾으면 평상시와는 다르게 매수 강도가 세게 붙는다는 거죠. 이런 호가 물량도 우리가 욕심내서 잡아낸다면 이거 다 땡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대형주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2만 주 사서 땡겼다고 저 보합 주가가 형성되지는 않아요. 결론, 왜냐면 많은 게 걸려 있잖아요. 뭐 시가총이 커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게 걸려 있잖아요. ELF, ELW, ELS, ETF 상품 많은 게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 이외에 이제 그 자체 수급 범위 폭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급 범위 폭 지수가 크게 연동이 안 돼도 세게 들어오는 그런 그 흐름 기준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수의 그 반발력보다 지금 세거든요, 사실상. 지수의 반발력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주도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만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만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낙폭이 심한데 거래 대금이 좀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거래 대금 제한적이죠. 낙폭은 큰데.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은 매수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밀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해석은 만도 같은 경우에는 던지는 이제 투매성 물량들이 툭툭 나오는 거고요. 프로그램 쪽 시가총액이 3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어떤 해지성의 물량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수급이죠. 여기도 시장이 조금만 안정세를 찾으면 가볍게 돌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누군가는 이제 안 보이는 쪽은 개인들의 선호 창구는 매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던지기보다는 기관들이나 뭐 순위에 없는 외국계에서 매도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쪽은 프로그램에 연동돼 있는 폭의 수급 범위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프로그램에 연동돼 있는 폭의 수급 범위는 이런 쪽이나 현대차. 기아차 지금 우린 1000만 주 보고 있잖아요. 1000만 주가 아니죠, 지금. 마감 때까지 1000만 주가 나오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 상태면. 시초가를 확 돌리지 않는 한. 어마어마하게 세게 돌리지 않는 한. 그럼 이런 부분은 뭐냐면 시장의 프로그램 쪽이나 해지성 물량에 연동돼 있는 조정. 시장 낙폭에서 조금 더 뭐 연동돼 있는 조정. 여기서 세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한 프로그램이 얘를 들어올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없죠. 시장의 낙폭을 줄이면 같이 줄이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게 들어올리면 같이 줄이는 거죠. 마찬가지. 전기 쪽도 지금 바닥 대비 2%를 들어올렸잖아요. 지수는요. 그냥 찔끔 들어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체 수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윤정두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현물 쪽에서 파생해서 좀 증권사 임직원 교육도 한다 그러더니 그 해치나 이런 거에 좀 정통한가 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러한 문자 사인 나갔을 때 기준도 아니 왜 떨어지는데 자꾸 사라 그래요. 나 방금 20만 7천 원 샀는데 이거 또 미치겠어. 20만 2천 원까지 내려오고. 실패되더라도 이런 날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충분해. 1시 35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2시 반도 아니고 뭐 일본 쪽이나 뭐 미국 쪽 낙폭을 일부 축소해 주든 아니면 우리가 월등히 더 미끄러져 있으니까 우리가 돌려주든 그쪽에서 그 흐름 속에서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변동성을 위쪽으로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한 겁니다. 이평선 보겠습니다. 이평선. 아까 지수 3000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한 것처럼 이평선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뭘 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볼까요? 그냥 넵지노믹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얘는 그냥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 진단키트 실적이 좋아.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일시적인 현상이지. 결론적으로 이 종목군의 기준에 저점 5,600원짜리 57,800원까지 10배 들어올렸는데 실적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10배 증가했다고 해도 저평가도 아닌 거고.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다른 기술적 분석을 내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평선이 이탈되면 매도. 그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잖아요. 방송 나오는 꼬맹이들 중에서 제일 편하게 하는 애들이 그거예요. 자, 5일선 이탈되면 매도라고 그랬죠, 제가. 자, 5일선 다시 올라탔어요. 매수죠. 자, 음봉 떨어져서 매도. 5일선 이탈돼서 매도. 5일선 올라탔잖아, 매수. 자, 우리끼리 얘기해 볼까요? 뭐 옛날에 과거들은 다 있겠죠. 그 시황 돈 받고 판다는 양반. 방송 도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시황을 얘기하는데, 시장을 얘기하는데, 자, 5일선 이탈되면은 매도를 하시고요. 근데 그 얘기하는 사이에 5일선 이탈됐어. 그 쭉쭉쭉 밀리는 거야. 이탈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쭉쭉쭉.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5일선 지금 이탈됐으니까 쭉쭉쭉 매도인 거야. 지금 매도해야죠. 그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다시 5일선을 타고 올랐어. 지금 매수하나요? 5일선 올라탔으니까 매수해야죠. 그걸 인터뷰한 한 5분, 10분 사이에 매수 매도를 몇 번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준점에 대해서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점에 대해서 나 매도할 거야. 매도하고 나서 그러면 매수의 기준은 어디서 잡을 거냐. 거기서 5일선에서 막 공방을 하다가 결국은 그 공방 이외에 추가적인 강세를 띄워줘서 뭐 몸통의 절반을 되돌린다라든가 힘의 강도가 뭐 혹은 시초가를 넘긴다든가 혹은 윗꼬리가 달려있으면 윗꼬리를 막 메꾼다든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죠. 그냥 기준점 없이 또 한 가지만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한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을 놓고 보는데 우리가 그 교육자료 그게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어떤 기준을 잡아드렸냐면 그런 기준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여러분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 말 그대로 분석입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동평균선의 의지를 하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누군가가 때려 사줘서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느냐 우상향이 돼서 쭉 가고 있느냐 그 원리 부분을 배우시라고 110만 원짜리 강의를 지난 여름까지 그렇게 악을 쓰고 해드린 거죠. 그리고 VOD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그 VOD를 보셔야 돼요. 그냥 5일선 올라탔다 이 개념이 아니라 5일선이 뭔지 21선이 뭔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게 너무 단순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해서 보조지표를 쓰는 게 MACD 오실레이터, MAO 그다음 우리가 보는 거는 소나 모멘텀 차트 뭐 이런 거. 그래서 기울기를 놓고 본다. 그 기울기의 기준은 그랜빌의 매매 법칙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그걸 못 해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준 있죠. 그 어느 거죠? 아까 제가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저희 쪽에 이 링크를 달라고 그러세요. 답변 내용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는 이거 다 드리라고 할 테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또 문자반도 다 드리라고 할 테니까 이동평균선 관련된 건 기울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울기가. 근데 기울기만 또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애들이 순식간에 따블 나버리고 이런 애들을 따블이 뭐야 8,000원에서부터 따따블 나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얘를 5일선 이탈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혹은 21선 이탈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혹은 21선 기울기가 이탈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서대로 고점 대비 뭐 1.5%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라든가 여러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왜 하느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기본적 분석은 얘가 저평가냐 아니냐 가장 단순하게.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야 큰형들이 들어왔니? 야 누군가 단결된 매수세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주가를 들어올려주는 모습을 연출시켜주니 누군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거래도 터져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매집이 아닌 뺑뺑이를 돌려서 개인들을 현혹시키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꼬리 달리면 난 도망가자. 누가 샀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간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여기서부터 주봉입니다. 주봉. 이런 데서 꼬리에서 차익 실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냅뒀더니 꼬리 또 달리고 냅뒀더니 또 가더라. 그러니까 계속 냅두는 거죠. 반등 나올 줄 알고. 그래서 이런 낭패를 안 보려고 기준점을 잡는 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일단 꼬리를 잡아내면은, 꼬리가 내려오면은 거기서 차익 실현 내지는 손절을 한다. 음봉 떨어지고 뭐 이럴 때. 대형주는요. 아니 변동성 자체가 없는데 오늘 예를 들어 3% 움직였어. 3% 강세야. 삼성전기가 3% 강세야. 근데 꼬리 절반 달려 1.5% 밀리면 차익 실현해요. 그 1.5% 순식간에 그냥 치고 올리면은 돌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20만 2천 원까지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20만 2천 원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펑치니까 20만 7천 원 8천 원 해버려. 고등락범위에서 손절하고 혹은 차익 실현하고 다시 편입하고, 다시 편입 안 할 거면 모를까. 오버슈팅 나와서 빠져 그냥 나 정리하고 끝낼래 그러면 모를까. 그러니까 대형주 기준은요, 일주 월봉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일봉 봐서 기울기가 훼손됐다 그것도 아니야. 주봉 월봉상의 기울기가 어떻게 됐냐. 왜? 주봉 단위 월봉 단위의 변동성을 놓고 봐야 되니까. 한 달에 얘가 움직여봐야 얼마. 이번에 무지하게 올라와서 25%. 남들 상한가 한번, LG전자의 상한가 한 번뿐이 안 돼. 이번 달 한 달 내내 올라온 게 25%. 얘는 14%. 여기서는 최고 고점 20%. 근데 우리가 원하는 오버슈팅이 아니야. 왜?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해. 근데 예를 든다면, 일봉상으로는 난 단기 공략도 해야지. 5일선 이탈됐으니까 차익 실현하고. 그럼 다 좋은데 차익 실현하고 어디서 대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5일선이 이탈돼서, 만약에 어제 개파락이라서 어제 이탈돼서 어제 잘랐어. 개파락 부분에 명확하게 5일선 이탈됐으니까 어제 잘랐어. 아니야?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양봉이니까 보고 있었어요. 그럼 5일선 이탈된 가격 어제 기준에 21만 3,600원. 그럼 21만 3,000원. 미련이 좀 남아? 21만 원에 그러면 전량 정리했다고 칩시다. 21만 원 대비해서 20만 2천 원이니까, 혹은 지금 사면 되니까. 그럼 6천 원 이득이네. 6천 원 이득, 3% 이득 보려고 누적적으로 수익 계속 가지고 가는 종목을 잘라내고 밑에 다시 삽니까? 그리고 막상 예를 들어 지금 살 수 있어요? 어떤 근거로 살 수 있어 지금은? 내가 자른 가격보다 돌려놔서?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잘랐는데, 여기서 잘랐는데 5일선으로 올라탈 때 그때 같이 올라타든가, 그 방법뿐이 없죠. 그럼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대형주는요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고. 여기서 최고점에서 여기서 잘라낼 이유가 뭐예요? 없잖아요. 오버슈팅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잘라내야 되나? 만약에 여기서 잘라내서 5일선 이탈돼서, 여기서 잘라냈어요. 어디서 다시 살 건데? 5일선 이탈된 날 잘라냈어. 이날 다시 사자고? 그걸 왜 그렇게 해? 이날 다시 살 때 물량을 내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 방 전체가 매수매도 물량을 다 확보할 수 있을까? 만에 하나 이제 오늘 기준에 시장이 이렇게 끝나고 여기서 정체돼서 이 가격에 끝났다고 칩시다. 근데 오늘 체결 강도를 보니까 어때요? 위로도 매수 강도를 줬죠.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JP모건이 안 사버렸어요. 빈정상했다고 안 사버렸어. 그래 더 눌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체결 강도가 들어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도 눌려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수가 다시 저점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점, 조금 전에 저점까지. 그게 되돌려지면 또 매수가 또 들어오겠죠. 하이닉스의 자체 수급처럼. 그래서 결론은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무지하게 큰 것 같지만 크지가 않아요. 아니 진짜 변동성이 큰 종목이어서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삽시다. 몇 퍼센트 뛰기라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적은 물량 들어가서 매수 매도가 될 수 있으면 모를까. 아니 이거를 대형주의 기준에 한 달의 변동성이 무슨 뭐 남들 하루 나오는 상한가 변동성도 안 나오는 종목을, 일주 월봉이죠 지금. 일주 월봉의 기울기가 이평선만 이탈됐다고 기울기가 훼손된 거예요. 지금 기울기가 훼손됐나요 여기가? 20MA가? 그래메르 매매법칙 그 자료 다 받아서 보시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훼손됐어요. 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꼬리 달렸다고 차익 실현은 어디서 다시 살 거예요? 30%의 비중을. 여기서 차익 실현의 또 기준은 뭐예요? 꼬리 달려서 단타 치듯이 변동성 2% 3% 내에서. 그럼 여기서는 5일선 이탈돼서, 그럼 5일선 이탈되고 21선 지지됐으니까 여기서 믿고 사보자. 그렇게 해도 되겠지. 근데 거래가 안 실리면 우리 전체가 들어갔다 놨다 어떻게? 요 좁은 공간에서 여기서 이탈되면 정리했다가, 결론은 뭐냐면
어차피 추세적으로 강하다고 인식을 하고 계속 간다. 시장이 갈 때 그렇다면은 누군가는 시장 지수를 견인해야지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수를 견인 못하면 횡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업종의 기본적인 기준은 규모가 아니라니까, 시가총액 1위여서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따지면 포스코가 계속 1등하고 있어야지. 1위. 한국전력 계속 시가총액 1위 하고 있어야죠. 아니잖아요. 바뀌잖아요. 언제부터 뭐 삼성전자 1위야? 언제부터? 99년부터. 결론적으로 지금 이평선의 기울기가 훼손됐어요. 이평선 매매 기준에 5거래일 동안의 종가 기준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오늘 거래 매수 거래 평균 단가가 얼마? 83,800원인데 그 평균 단가도 아닌 그냥 현재 종가의 기준. 현재가가 종가죠. 그리고 마감되면은 그 마감된 가격이 종가고. 그럼 평균가보다도 지금 1,000원이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균 단가를 감안해서 매매를 하는 게 보조지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삼성전자 문제 있나요? 하이닉스는. 기울기들의 문제 있는 게 좀 있나요? L전자는 어떻게 됐나? L전자도 기울기 문제 없는데 현재로서는. 기울기 계산하는 방식도 있죠. 또. 이노텍의 기울기 문제 있어요. 기본적으로 21선 기울기 보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차 기울기에 좀 문제 있나요? 없는데. 기울기 문제 없는데. 기울기 잘 됐어요. 그 110만 원짜리 교육 VOD 전체 다 달라고 하세요. 보내드리라고 할 테니까. 그 동영상 9시간짜리 교육 받으시고 기울기에 대해서 보세요. 만도가 지금 기울기 문제 있어요. 자, 21선 이탈되니까 만도 정리합시다. 아니 그럼 펀드 매니저들 다 팔겠네 지금. 윤정도 똑똑하니까. 다 팔면 하락 폭락 나와야 되잖아. 하한가 맞아야지. 하한가 안 나오잖아. 아니 그렇게 잘 아는 매니저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아유 주봉으로 5주봉 깨졌네. 손절해야지. 어디서 그런 기준을 잡아온 거예요? 어디서? 누가 가르쳐줬어 그런 기준을? 어디서 대도 않는 거? 아니 대형주의 무슨 기술적 분석은 왜 한다? 수급의 논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 그 수급의 논리는 기술적 분석의 90% 기준이에요. 시장에선 70%로 설정을 하는데. 캔들이 양봉이냐? 아 매수를 누군가 했나 보다. 세게 위로. 응? 캔들이 음봉에다 누가 때렸나 보다. 꼬리 달려서 누가 때렸나 보다. 뭐 이런 거. 기울기가 우상향이다. 아 그런 거. 단순한 거 놓고 보지 마시고 교육자료 드릴 테니까 공부 조금 더 해보세요.